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스마트폰 쓰는 바보. 멤버십이 빠지면 통신도 빠진다. 내다 보면 거짓골을 모면합니다. 똑같은 통신, 꿈 같은 통신. 왜 그러고 살아? 내 통신비는 내가 정해. 알뜰하면 뭐래? 결합이 안 되는 통신비 신고하세요. 통신비 신고해. 통신비 신고. 내라는 대로 내는 시대는 끝났다. 난 스마트하니까. 우리는 스마트하니까. 모바일 인터넷 TV 월 49,500원. 지금 신고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 처음인데 어떻게 하죠? 오늘 테슬라 매수해도 될까요? 미국 주식창에서 확인해보세요. 종목 탐색 진단 포트폴리오까지 진짜 미국 주식 참여하면 다 되네요. 지금 right now 지금 무료 다운로드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선데이 일부 김진아입니다. 미국의 FOMC 회의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계 심리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에 대한 우려에 변동성이 확대됐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의약품과 의료정밀 업종을 비롯한 코로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 진출 소식에 로봇 관련 업종들의 상승도 눈에 띄는 한 주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천국 선데이 일부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이상로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박천국이라고 검색 후 접속하셔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더욱 단단히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로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삼성에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로봇 관련된 사업팀을 승격시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가전사업부 안에 로봇 사업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승격시키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로봇을 활용하겠다라는 방안을 내세웠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그 로봇과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 주에도 이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종목군들까지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평가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이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힘든 자리, 이제 35,9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이 일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돌파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우선은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상단에 있는 이 35,900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맞고 빠지는, 그러니까 돌파가 안 되고 저항이 강한 움직임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돌파를 해서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고점이었던 자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11월 달과 그리고 현재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테이퍼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차이도 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유동성을 줄이느냐 아니면 줄이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유동성을 늘리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 나타나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35,900포인트, 36,00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두텁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스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제 다우 증시와 그리고 이제 나스닥에 대한 차이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자, 원을 제가 두 개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S&P 500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스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따로 떨어져 있죠. 자,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S&P와 나스닥이 일부 겹치는 종목군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다우 증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자, 요렇게 요게 다우입니다. 자, S&P 500과 나스닥에 있는 우량주와 고배당주들의 일부가 다우 증시에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우 증시는 우리가 이제 평균치 방식이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시총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우 증시가 오를 때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나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래 기술주와 성장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다고 하면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크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앞서서 봤던 우리가 다우 증시보다 나스닥이 지금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다우 증시 포함되어 있는 안정적인 종목군들과 배당주들이 좀 더 현재는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다. 자,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하락폭이 나타났던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서 유동성이 일부 빠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중에 한 개를 제가 응용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나스닥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풍부할 때와 유동성이 부족할 때에 대한 부분을 도표화 시켰던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에서도 나타냈던 것은 뭐냐면 유동성이 커질 때마다 이런 기술주에 대한 투자 여력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유동성이 줄어들 때는 투자 여력도 같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보다 현재에 대한 시기에서는 반등폭은 저는 조금 제한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다음 주도 상당한 개별주 양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갑작스럽게 급락을 한다기보다 고가 권역에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이 코스피가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면 앞서서 이제 3,290포인트 부근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고 지금 이제 3,000포인트 이상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약 54% 가까이 됩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작년 코로나 때 1,439포인트까지 빠졌던 지수가 3,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왔고 우리가 3,200, 3,290포인트가 올라갈 때 많은 매수를 했던 것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인들이 54%에 대한 매수를 보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은 54%를 매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재 고가 권역에서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은 바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최근 들어서 개인들에 대한 투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수가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지켜주는 모습들도 계속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손바뀜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몇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주가가 빠질 때 빠지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거래 대금도 늘어났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1차적인 투매가 발생을 하는데
자, 거래량이 늘어난 만큼 거래대금도 늘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 중심의 투매성 물량이 여기에 섞여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작은 박스권을 움직임이 보였고, 자, 다중바닥 형태를 띠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자, 여기에서도 주가 빠질 때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증가했고, 거래대금도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적인 투매가 발생했다. 누구에 의해서? 또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2차적인 투매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1차와 2차가 섞이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물량이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도 고가 권역에 대한 돌파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손바뀜에 대한 물량들이 나왔다는 것은 일부 대치굿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대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지금 현재 거래량도 줄고 있고, 자, 거래대금도 줄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얼마? 11조로 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8조 시장이었거든요. 자, 많았을 때 얼마까지 늘어났습니까? 24조까지도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대금 자체가 많았을 때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 거래대금이 준다는 것은 점점 힘이 좀 딸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연료가 풍부하면 어땠습니까? 기차가 멀리 갈 수 있죠. 그런데 연료가 부족하면 차가 가다가 퍼져버립니다. 자, 거래량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와 똑같다고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에너지를 꾸준하게 넣어줘야지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의 거래 대금이 늘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대신에 상승에 대한 부분, 3030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저항 구간인데, 앞서서 빠졌던, 자, 여기에 갭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갭에 대한 포인트가 또다시 한 번 더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가로 넘어가더라도 물량 소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누구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주고 거기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물량에 대한 소화 구간이 3030에서 31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별주 움직임이 상당 부분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글로벌적인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을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종목군들 그리고 거기에서 대형주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가격을 꼭 명심하시면서 저가의 매수를 보일 수 있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에 한 개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샀던 9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저만큼 제대로 바닥에 잡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방송 중에도 얘기했죠. 야, 이거 6만 전자가 보입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만 전자까지 가버렸고요. 다음에 제가 8만 전자가 보입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8만 전자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10월 12일 날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삼성전자였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장기 보유가 가능한데 매수 67,900원에서 69,300원까지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잡아보자. 왜?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이다. 7만 원 밑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딱 10월 13일 날 68,300원을 저가로 찍고 옆으로 행보를 보이다가 요번에 다시 한번 7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8만원까지 2,000원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단에 있는 79,200원에서 한 79,300원 선이 자, 상당한 일부 저항 구간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 소화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량 소화를. 그래서 다음 주는 이런 요 자리 8만원 선 삼성전자가 사수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포인트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는 시장이 오늘 올랐던 것이 이제 조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조금 구석에 있는 통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배당주라든지 조금 못난이 관련주들, 우리가 최근에 안 올랐던 그런 애들을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올리면서 지수를 어떻게 해서 끌어올리려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저는 그런 움직임들이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원대가 사수하는지 안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 바로 다음 주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돌파를 해 나간다면 그때는 매수 신호가 아니고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을 꼭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로봇 팀의 사장인데, 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태스크포스로 TF팀이 원래 있었습니다. 로봇 사업팀으로 이제 격상이 되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작년에는 소비자 가전 부분 내에 신설을 했어요. 이 로봇 사업팀을. 그래서 소비자 가전이면 삼성은 이제 우리가 사업팀이 여러 개가 나뉘어져 있죠. 자, 우선은 이제 IM 사업부가 있고요. 자, 그리고 거기 뒤에 우리가 지금 뭐 DP 사업부가 있죠. 그리고 이제 C, 자, 그리고 하만. 이렇게 나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 모바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무선 사업부라는 이름을 흔히들 얘기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비자 가전, 그리고 하만, 뭐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지금 소비자 가전 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로봇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비자 가전 부분에 왜 로봇 팀이 그 밑에 달려 있었을까? 자, 소비자 가전에서 로봇을 쓰는 것은 뭘까요? 자, 청소기. 자, 요즘 나오는 이제 로봇 청소기예요. 로봇 청소기를 여기 보면 발 밑에 로봇 청소기가 있죠. 자, 요거를 얘네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열심히 만들었고, 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해보니까, 야, 이게 가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보면 더 크게 해보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우리가 이런 길 안내 로봇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 손이 보이십니까? 요 손이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요 로봇을 가리키고 있죠. 요걸 보라고. 손으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로봇들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소비자 가전, 자, 요 로봇에 대한 부분, 로봇 청소기 같은 로봇만 얘기하다가 거기 우리는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접근 한번 해보겠다. 로봇을 활용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르게 이 분야를 치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M&A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M&A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는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이제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가 로봇을 한대요. 근데 로봇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이제는 어떤 회사입니까?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예요. 자, 요거는 이제 개 로봇이죠. 개 로봇이고, 우리가 심지어 박스를 옮기는 로봇도 있어요. 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개들이 막 춤추는 영상도 있고, 사람 모양을 한 로봇들이 춤추는 영상이나 또는 박스를 옮기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회사가 바로 현대차 그룹에 인수가 됐죠. 2020년도 12월 말 달에 인수가 됐습니다. 자, 왜 현대차 그룹은 이 로봇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댔을까? 자, 결국엔 로봇 사업에 플러스 자율주행
플러스 여기에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로봇 사업에 저는 손을 댔다고 봐요. 자, 지금 삼성도 2021년도 12월 달에 갑작스럽게 로봇 사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020년도에 현대차 그룹도 갑작스럽게 로봇 사업을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현재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2022년도에도 이런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했을 때 이제 삼익 THK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에요. 자,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장에 가면 옛날에 우리가 뭐 집게 차들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추레라를 들어 올리는 차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삼익 THK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모션 제어를 하는 업체죠. 모션 제어. 자, 모션 제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로봇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뭐 5-6가지 로봇팔들이 이런 작은 박스 한 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박스에 대해서 드라이버를 꼽아서 조립을 하는 과정들이죠. 로봇팔들로 그런 모션 제어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RS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이고, SM코어에 대한 대주주가 누구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주주가 SK죠. SK에 대한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업도 우리가 SK의 M&A가 된 기업이었죠. 그만큼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꾸준하게 로봇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열을 올리면서 지금 계속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LG전자도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그런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타나느냐?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실적이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은 우리가 로봇 청소기 관련 업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안내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람을 대행할 수 있는 로봇들이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상당한 시장에 대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이 분야가 뭔가가 바뀌어 나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꿈꾸면서, 기대감을 먹으면서 그 꿈을 활력 삼아서 상승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2022년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도 뭐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이제 에브리봇 같은 기업들도 빠져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봐야겠죠. 우리가 물걸레 청소기 로봇,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자, 이런 것들도 함께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로봇 관련주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 우리가 이제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진출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우리가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 기업이 뭘까요? 뭐가 있습니까? 삼성 SDS가 있죠. 자, 삼성 SDS가 있습니다. 그래, 현대는요? 현대차는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는 현대모비스가 있죠. 자, 그러면 SK는 SN코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포스코는 뭐가 있습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자, ICT. 자,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그죠? 정보통신기술 포스코 ICT가 있죠. 자,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런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LG도 우리가 LG, CNS, 상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2022년도에는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 상당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사실 코로나가 현재 202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6개월 정도 되면 끝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길어지면서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쉽게 안 끝난다고 본다면 이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빨리 갈 것이냐, 지금 이 시대로 빨리 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갈 것이냐에 대한 차이지, 결국에는 이런 시대로 넘어갈 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로 파트너의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방송이 끝나고 이상로 파트너의 강의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이상로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박천국이라고 검색 후 접속하셔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상로 파트너의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목군들을 몇 가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우선 현대모비스인데요. 자, 별표합니다. 자, 별표 3개 놓습니다. 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대기업을 매매를 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라간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올라간 종목을 사시면 안 됩니다. 가격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대형주를 사면서 이 대형주를 들어가서 우리가 단타 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대형주를 살 때는 야, 조금 안전한 종목 없을까? 손해 안 보는 종목 없을까? 자, 그리고 손해 안 보면서도 조금 내가 길게 들어갔을 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 없을까? 그 생각을 하고서 많이들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도 자, 가격적인 부분은 어때요?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자, 지금 얼마 전에 22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 로봇 관련주가 뜬다는 것은, 그리고 그 로봇 관련주가 현대모비스와 또 연결되어 있는 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모비스잖아요. 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합쳐서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 보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우리가 수소차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커진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런 시장이 커질 때, 그런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부품 회사로서, 모빌리티 회사로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회사로서 발전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가격은 우리가 저가 권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가 권역에서 대형주는 보셔야지만 또다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도에 4월 달에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주가 뭐였어요? 항공주였다. 그죠? 대한항공 같은 종목이었어요. 자, 그때 매수를 했죠. 그리고 3배 올랐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지금 22만 원대면 우리가 얼마 전에 있던 가격대 32만 원에 비해서 10만 원이나 주가 빠졌어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꼭 기억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삼성 SDS 똑같이 별표 3개 놓습니다. 자, 삼성 SDS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 삼성그룹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그룹주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군도 빼고 나머지 삼성그룹주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 특히 많이 빠진 종목이 삼성 SDS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삼성 SDS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그룹의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우리가 삼성이 얼마 전에 좋은 뉴스를 한 개 가지고 왔어요. 자, 미국의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구축하겠다. 언제? 내년 상반기에 구축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요즘 짓는 공장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공장 자동화가 일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능형 공장 시스템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큰 규모의 공장 단지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삼성 SDS 같은 기업들이 호재가 될 수 있다 없다? 자,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자, 외주로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삼성 SDS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시장은 여기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자,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접근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최근에 꾸준하게 들어왔던 기관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쌀 때 사가지고 언제 팔아야 됩니까? 길게 봐야 된다. 길게 봐야 되고, 자, 대표님, 혹시 조금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형주는, 자, 요렇게 해줘야 되죠. 이게 뭐예요? 여기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죠. 정액 분할 투자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올라갈 때마다 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가격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본전까지 오더라도 내 가격이 높게 잡혀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에 빠질 때마다 좀 더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빠진 자리가 올라온다면 가격이 우리가 낮아져 있죠. 본전 가격대 오더라도 우리 가격은 평균 단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익이 커집니다. 그럼 현재 자리에서는 그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분할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LG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5G까지 엮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로봇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해서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본다면, 자, 삼성전자와 LG전자와 현대차그룹의 공통적인 부분 뭘까요? 바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LG전자는 LG이노텍이라는 기업과 함께 지금 현재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장용 사업입니다. LG가 가지고 있던 소프트웨어적인 힘을 지금 현재 자동차에 쏟으면서 전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는 양상들이고, 자, 현대차그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연기관에서는 1등을 하지 못했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에서는 1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엄청난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이 바로 전장 쪽입니다. 자, 삼성도 삼성전기를 통해서 최근에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이런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봇을 통해서요. 자, 로봇이 적용되는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뭘까요?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런 자율주행 시장도 결국 우리나라의 이런 대기업들이 상당하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도 2018년부터 연 3,500에서 4,000억 가까이를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5천억에 대한 투자를 이루어냈었는데요.
그 정도로 꾸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또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자, 인텔에 대한 자회사 모빌아이라는 기업이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림상으로 보면 뭐 컨테이너 박스 한 개 갖다 놓고 뭐 별 볼 일 없는 회사 같이 보이는데, 자, 이 회사가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인텔의 자회사죠. 중요합니다. 자, 내년 상장 목표라는 것은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없다.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최근에 인텔 관련주, 인텔이 주가가 하방에서 안 빠져요. 다른 여타 기술주하고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안 빠집니다. 그것은 이 회사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자, 모빌아이에 대한 올해 매출이 약 40% 정도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17년도부터 삼성전자는 꾸준한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했었는데 얼마? 3,500억짜리 펀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또 발표를 했느냐? 자율주행에 대한 라이다를 개발을 착수하겠다. 그래서 5년 뒤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어요. 자, 라이다 별표 3개 중요합니다. 자, 요 내용 다시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가 라이다입니다. 자,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의 확대로 우리가 IT 플러스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현재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늘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 현재 보면 많은 기업들 보이죠? 아마존, AMD, BMW, 자, 휴레패커드도 있고요. GM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보입니다. LG도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보입니다. 자, 이 기업들이 지금 2022년 CES 2022, 자, CES 2022의 오토모티브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참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국 자동차에 의한 오토모티브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먹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자동차 및 IT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CES 2022까지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흐름들이 상당히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언제 뉴스냐 하면 우리가 2016년도의 뉴스입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차를 포기한다. 관련 인력에 대한 수십 명을 해고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불과 얼마 전이죠. 애플이 자율주행 관련된 직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돼 가지고 애플이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게 뭐죠?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애플카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2016년도에는 수십 명을 해고했는데 지금 돼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완전 자율주행을 한다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까? 정말 뭐가 된다고 생각했는가? 된다고 보는 건가? 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구글과 그리고 애플 똑같은 방식이고요.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차이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글과 애플, 구글에서는 이제 자회사 웨이모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라이다와 레이더. 자, 이 잘못 적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라이다라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LIDAR 따로 있습니다. 자, 카메라 그리고 지도 데이터 이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구글과 애플의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달라요. 테슬라는 카메라와 비전, 그리고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지도 데이터를 스스로 테슬라에서 모아서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시켜준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국내에서는 이 둘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걸 같이 보시면요. 쉽게 이렇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머리 위에 이제 뚜껑이 있어요. 자, 모자 비슷한 거 있죠? 종모자가 한 개 쓰여져 있는데, 자, 이것이 라이다입니다. 자, 라이다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수십 군데 쏴요. 여기 돌아가면서 이렇게 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어떻게 생겼는지 그 빛을 쐈을 때 빛이 반사되어 오면서 그 물건에 대한 형체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긴 물건이라고 그려내는 과정들이 라이다에서 1초에 수십 번 이루어집니다. 수만 번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 돌아가면서.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레이더, 우리가 왜 후방 카메라 같은 거 가까이 붙으면 뚜뚜뚜뚜뚜뚜 거리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다 레이더거든요. 그런 것들은 물체에 대한 형체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있든 동물이 있든 벽이 있든 똑같은 소리를 내요. 다만 가까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가까이 왔어요 라고 경고음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라이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글의 웨이모예요. 그럼 이 라이다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 최소 7,500만 원에서 2억 이상 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 장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라이다가 없으면 이 자율주행은 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게 바로 구글의 방식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만도 컨소시엄을 통해서 2011년도 4월 달에 자, 차량용 라이다 수행 사업을 따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이 우리가 아는 MC넥스나, 그쵸? 또는 만도 같은 기업들이 함께 해서 지금 현재 따냈다는 거죠. SOS랩, 서울로보틱스, 카네비컴, 자, 이렇게 이제 산업부 국제과제로 이제 선정이 됐고, 현재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런 라이다가 있어야 된다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맵 데이터예요. 자, 맵 데이터가 있어줘야 됩니다. 자, 이 라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바로 우리가 현재 맵 데이터로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길에는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라이다에 잡히는 2차선 안에 대한 움직임만 우리가 컨트롤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맵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지만 이 라이다는 최고의 성능을, 자율주행에 대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는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은 우리가 직접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화면이고,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은 뭐냐 하면 라이다를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사람이 눈으로 본 거고요. 여기 뒤에는 라이다로 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고요. 자, 실물처럼 구현을 잘 해내죠. 그럼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버스 정류장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 있는 모양들인데요. 피사체에 대한 모양들이 잡히죠. 그러나 라이다를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자, 사람에 대한 형체를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라이다가 레이저를 쐬가지고 이렇게 사람 형태를 띠고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지금 현재는 주행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시범 도로가 정해져 있고, 그 시범 도로 안에서 현재 웨이모는 열심히 지금 자율주행을 돌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글의 웨이모 방식을 보시면 돼요. 그럼 구글의 웨이모 방식에서는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봤다시피 라이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결국 그 라이다에 대한 정확도가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이것이 상용화 가능하게끔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까지 웨이모나 애플은 일반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도로 안에서만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이제 테슬라의 카메라 방식인데요. 소형차와 대형차 나뉘는데 약 8대에서 12대까지 카메라가 달리게 됩니다. 온통 다 카메라를 붙여 넣는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방식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눈으로 보듯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줘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이제 앞에, 뒤에, 옆에 다 카메라를 달아놓고, 자, 이 테슬라에 대한 차가 지나가면 반경 안에 있는, 자,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카메라를 통해서 비춰서 보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가면서 뭔가에 대한 물건이 있을 때는 옆으로 피하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 자체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번씩 테슬라가 사고 난다는 얘기를 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사고 났지? 뭐 사고 났지? 뭐 이런 뉴스도 한 번씩 나옵니다. 자, 그런 데이터까지도 축적시켜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인식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자, 카메라가 이런 것들을 비쳤을 때 이것이 나무라는 것을 컴퓨터가 인식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딥러닝이라는 것이 아기의 사진을 2만 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만 번을 보고 나면 이것은 아기입니다 라고 컴퓨터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무에 대한 사진 자체를 수십만 번을 봐야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수십만 번 봐야겠죠. 이런 물건에 대한 인식 자체를 계속적으로 시킬수록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봐야 되는데, 자, 라이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이다 관련주들이, 자, 최근에 QSI가 급등 나왔습니다. 신고가 가고 있어, 지금. 중요한 기업들이죠. 자, 유진로봇이 얼마 상한가를 갔습니다. 중요한 기업들이죠. 자, 서울바이오시스 중요한 기업입니다.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입니다. 자, 에이테크솔루션,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자, 옵트론텍 이미지 센서 기업이고, 동원하나텍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만도 컨소시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장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MC넥스는 또 우리가 센서 관련주로 또 유명한 기업이죠. 자, 라이다 관련주는 다 중요합니다. 다 보셔야 돼요. 시세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들도 함께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자, 그 밑에 3D 센싱 카메라 요거 별표 3개 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자, 삼성에서 지금 요번에 로봇 청소기를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로봇 청소기에 대한 부분에서 카메라를 납품한 업체가 뭐냐면 이 나무가 업체예요. 자, 별표 3개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3D 센싱 카메라와 일반 카메라에 대한 차이는 뭐냐? 일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끝입니다. 그 카메라가 인식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3D 센싱 카메라라는 것은 앞에 형체에 대한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에 대한 형체 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D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3D 센싱 카메라라고 합니다. 자, 그 기술력을 우리나라에 4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자, 나무가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어요. 이 4가지 기업이 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하나씩 보면 LG 이노텍이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자, 고액기를 했을 때가 우리가 11월 달이에요.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갔거든요. 누가 삽니까?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20만 원에서 지금 33만 원까지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60%가 올랐습니다. 그죠? 자, 하이비전 시스템, 저희가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원분들한테 자, 여기 앞서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 다 적어서 미리 보내드렸죠. 이런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오늘까지 크게 급등 나왔어요. 신고가예요, 이것도. 신고가였습니다, 신고가.
제가 11월 20일 날, 22일 날에 얘기했거든요. 지금 신고가를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자, 나무가 자, 19일 날 자,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매매를 했던 얼마? 1,300원대들. 자, 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오늘 13,650원까지 가는데, 자, 봐야 되는 것이 여기 나오죠. 로봇 청소기 3D 센싱 카메라.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가지 없고,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들은 뭐를 통해 가지고 볼까요? 로봇의 눈은 뭐가 돼야 될까요? 카메라가 돼야 되죠. 그럼 그 카메라, 일반 카메라 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쓰거든요. 3D 센싱 카메라 써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 나온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로봇 청소기 안에 이 센싱 카메라 사양이 들어있는 로봇 청소기가 있고, 안 들어있는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안 들어있는 로봇 청소기가 45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들어있는 청소기가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에요. 가격이 달라져요. AI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이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삼성에서 다음 주에 이 로봇 관련된 얘기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자, 앞서서 봤던 하이비엔 시스템이 신고가를 갔는데 아직까지 나무가 신고가를 못 갔어요. 그런데 매출은 왼쪽은 나무가고 오른쪽은 하이비전 시스템이에요. 자, 시가총액은 4천억이 넘고요. 시가총액 1,700억입니다. 자, 그런데 매출은 얘네들 3,800억이 나오고, 자, 이 업체는 2,700억이 나와요. 물론 영업이익은 현재 이 기업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요 기업이 조금 더 적게 나와요. 하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저는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3D 센싱 카메라 반드시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앞서 봤던 라이다 관련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또 상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자, 요번에 저희가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 나이 투자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요즘 시장에 100%씩 내기 어려운데, 그죠? 이렇게 100%씩 올라갑니다. 자, 거기서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이에요. 자, 똑같이 요 얘기했죠? 이런 것들. 자, 심지어 NC소프트도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자, 지금도 좋은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의 또 관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또 이런 종목군들 또 여러분들 걸로 함께 만들면서 12월 달에 더욱더 즐겁게 또 우리가 주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요 방송이 끝나고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 통해서 또 나머지 공부, 앞서 봤던 라이다 관련주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연말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함께 연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 번만에 이해가 하셨길 바라겠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트너님의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8181번으로 이상로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포털 사이트에 대박천국이라고 검색 후 접속하셔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해 우리 시장 기분 좋은 상승세 이어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담을 요시 편리한 이동, 개별 난방으로 따뜻하게 오면 날로 증정. 내 보험 암만 보장되는 거였어? 내 보험 진단비만 보장되네? 아이고야.
DB와 같이 상의하세요.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 2위인 암과 심장질환, 그리고 4위인 뇌혈관 질환. 우리나라 사망 3대 질병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알고 계십니까? 보유 고객 1,000만 명이 넘는 DB 손해보험에 내 맘에 쏙 드는 건강보험이 보장해드립니다. 3대 질병 진단비에 수술비까지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지병이 있으셔서 나이가 많으셔서 알아보지 않으셨다고요? 이젠 DB와 상담하세요. 제가 고혈압, 당뇨약도 먹고 있고 암 치료도 받은 적이 있는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전화해보세요.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십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당뇨가 있어도, 다른 병이 있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상담 완료 시 편리한 이동, 개별 난방으로 따뜻하게 오면 난로 증정. 저희 부모님이 70대이신데 가입이 돼요? 당연하죠. 만 15세에서 90세까지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년간 매월 납입, 20년 만기 자동갱신,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0세, 70세, 80세, 90세까지 가입 가능. 또 병력 없이 건강하신 분은 일반 심사를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십니다. 지금 전화해 DB와 상담해보세요. 3대 질병 진단비에 수술비까지 특약으로 선택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지병이 있어서 가입할 생각도 못 하셨다고요? 나이가 많으셔서 알아보지도 않으셨다고요? 고혈압, 당뇨약도 먹고 있고 암 치료 받은 적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한 DB 손해보험에 내 맘에 쏙 드는 건강보험. 지금 전화해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 상담받아 보세요. 가족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 든든한 미래가 필요한 사람, 꿈을 키우는 것이 뿌듯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DB금융 네트워크.